안녕하세요. 방랑신도시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교 신도시의 원천호수 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원천호수라 하면은 이제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두 개의 호수 중에 한 곳인데요. 지난 그 법주타운 쪽 이야기를 보시면은 신대호수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그 원천호수 쪽을 한번 돌아다녔습니다. 원래는 세 번에 나눠서 찍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광교 신도시를 제가 스케일을 작게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이즈도 컸고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안 찍었던 동네가 이 원천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원천호수 일대가 또 광교 신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4편까지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 영상까지 보시면 광교 신도시의 모습이 어떤지 안 가보고도 가면 물론 좋겠지만요. 가지기 어려운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찍었는지 한번 순서를 보여드리는데요. 순서의 기준도 원천 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이 1, 2번인가 하면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돌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원천호수 기준으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어, 더샵 오피스텔과 현대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에요. 이곳은 호수 기준으로는 가장 북쪽이지만 신도시 전체를 보면은 광교중앙역에 멀지 않게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아파트를 좀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왜 그런지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호수 쪽으로 똑 튀어나와 있어갖고 밑에 상가도 있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요. 저쪽 반대편은 동네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가 봤어요. 예, 다음 원천 호수변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두세 개 합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어뮤즈 스퀘어라고 하는 이 스트리트형 상가도 들어서 있습니다. 입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인지 이렇게 상가에 부동산이 많이 보이네요. 광교 중앙역세권 영상에서 봤던 롯데 아울렛과 이렇게 갤러리아 백화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밤에 찍어서 잘 안 보이셨을 건데 이번에 한번 공사 중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지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호 아파트입니다. 중호 아파트는 이렇게 단지가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호수 바라볼 수 있는 집들을 많이 짓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건물 하나하나가. 제가 이거 아파트를 전체를 담기 위해서 참 뒷목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몇 층짜리인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요. 이 아파트 건너편에는 이렇게 호수공원이 있어서 뭐 운동하거나 뭐 한숨 돌리거나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롯데 보셨죠? 롯데에서 이제 반대편 중흥 아파트 끝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호수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호수초등학교의 특징이라면은 이 아파트와 학교 혹은 유치원이 이렇게 전용 다리로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완전 새 건물에 개교한 지가 1년 됐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근데 아쉬운 점은 인도폭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학교 쪽과 호수공원 쪽인데요. 호수공원 쪽이 몇 배로 넓습니다. 참 이런 점이 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쪽을 조금 더 넓게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일리네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아파트지만
또 전원주택 느낌도 물씬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입구부터 보안이 좀 엄격한 것 같아서 안쪽은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렇게 바깥쪽에서만 찍은 영상만 있습니다. 사실은 안쪽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언젠간 가볼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데일리네트 건너편 호수공원 너머로는 어, 첫 부분에 봤던 오피스텔과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영상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중흥 아파트도 옆에 있고요. 이제 호수공원 쪽으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계속. 아직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 퇴근할 시간까지 안 돼서인지 어, 공원 많이 한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여기 살면 멀리까지 공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사람들이 집에 있는 날에는 이 공원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시간이 되면은 주말에 한번 이 광교 호수공원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원래 원천 유원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저보다도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추억이 많이 아련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당시의 흔적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놀이기구 있던 그런 사진을 인터넷 통해서 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되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같은 호수를 두고도 주변을 싹 바꿔버리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신도시 사업을 한 거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원천 유원지 시절의 모습을 보신 분과 지금 광교 호수공원의 모습을 둘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많이 부럽습니다. 예, 좀 한번 옛날에 이곳을 한번 와볼 걸 그랬어요. 나홀로 여행 시작한 지 거의 15년이 넘었는데요. 경기도는 가까운 곳이라고 별로 많이 안 갔던 게 지금은 조금 후회로 남기도 하네요. 이런 모습을 특히 봤을 때 말이죠. 이제 원천호수 남쪽에 위치한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호수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슬 마켓이라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인데 다른 곳의 스트리트형 상가보다는 좀 작아 보였습니다. 그 사이즈가. 약간 좀 방향 감각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여기가 어디지 하기 쉽게끔 약간 미로처럼 해놓는 것도 있었고요. 좁은 공간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슬마켓이 무슨 의미인지 좀 와닿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같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요. 호수 쪽에서 가까운 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엘리웨이라고 하는 이 아이파크 브랜드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던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호수 바로 건너편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반면에 마슬마켓에 비하면 훨씬 널찍널찍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와서 마음도 편안히 이렇게 돌아다니기 좋았고요.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호수도 있어서 이곳에서는 진짜 최소한 마음을 급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뭔가 이제 공사만 다 되면은 주변에 되게 평화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알파카 뒤쪽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요. 원천호수 최남단보다 더 남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예, 이곳은 이제 광교 신도시긴 하지만 신도시 거의 끝쪽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이렇게 한번 카메라 돌리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좀 역광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옛날에 지은 원래 있던 수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탄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저 건너편만 해도 그래서 좀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교 더샵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아직 지어진 부분이 있고 덜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역시 원천동 쪽 아파트들과 사거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샵 아파트가 광교 신도시 기준으로 남쪽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해요. 아직 건물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저세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홈플러스 원천점이 있어서 장보기가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시 아파트 앞으로 이제 그 중학교도 이제 들어선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설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호반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래서 이 동네 이름이 원천동입니다. 물론 광교 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은 그 원천동이 아니지만요. 하동입니다. 하동. 이렇게 휴먼시아 22, 20, 21, 22단지 아파트를 순서대로 보실 텐데요. 이 아파트들은 호수공원과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도 단지 이렇게 방음벽과 큰 넓은 이제 그 도로를 생각하면은 조금은 떨어져 있고 오히려 흥덕지구 아파트들이랑 더 붙어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광교 호수공원은 이렇게 반대편 지도상 오른쪽에 해당하는 호반마을 쪽에서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흥이나 에일랜드 쪽에서 봤을 때는 호수가 바로 있었는데 이곳은 이렇게 호반마을 쪽에서 봤을 때는 호수 공원이 좀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호수하고 초반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중흥 아파트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뜻은 이게 가깝게 보인다 그래서 호수를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수가 병관을 가려주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까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또 현대 힐스테이트 보이네요. 이렇게 광교 호수공원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방향 쪽을 걸어도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숫가를 걸어도 다른 두 개의 호수를 걷는 그런 기분도 조금은 들었고요. 물론 제가 하루에 이 두 면을 다 이렇게 걸어봐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 호수공원에 좀 해질녘쯤에 가니까 이렇게 비친 아파트들의 모습이 상당히 예쁘네요. 호수에 비친 아파트들의 모습이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호수공원의 매력이라면 이렇게 수변에 뭔가 이렇게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 어린애들한테는 이렇게 자연학습 시키기 참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한번 대중교통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경관은 좋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하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중흥 아파트나 이제 원천호수 기준으로 좀 북쪽에 있는 중흥 아파트나 어, 그 오피스텔 정도만 이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할 만하고 걸어서요. 그 외에는 좀 버스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호반마을 쪽에서는 걸어서 신분당선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광교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이 원천호수 주변은 버스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로 환승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버스 노선도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노선이 있는지 어떤 노선이 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흥 아파트와 에일리넷들 아이파크 이쪽을 지나는 노선들부터 볼게요. 이쪽 노선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18번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광교 웰빙타운을 제외한 모든 광교 신도시 부분을 지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법조타운은 상현역 방향으로 운행시만 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대를 거쳐서 이제 메탄동 경유해서 경희대까지 가는데 아주대 이후 굴곡이 매우 심합니다. 메탄동 안쪽을 제대로 돌다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다른 노선 환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하겠습니다. 다음 20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노선은 18번과 다르게 노선이 직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호선에 비해서는 그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산까지 이용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광교에서 이용한다 하면은 세류역 정도까지가 맥시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인계동이나 수원시장 갈 때는 매우 유용한 노선이고 그 몇 안 되게 수원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류역으로 감으로써 소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세류역에서 그 이남 오산까지 가실 분은 무조건 가급적인 환승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요새
세류에서 오산까지 길 막힌 시간이 많거든요. 간혹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열받을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7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노선은 호반마을에 출발해서 이 호수공원 쪽을 쭉 돌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촬영한 광교 호수공원 쪽 아파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부분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경유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특이한 점이라면 아주대학교 교내와 아주대 병원 그 관내를 다 진입한다는 점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만동 이렇게 안쪽 골목골목 지나갔다가 지동 이제 이천일 아울렛에서 회차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동 쪽에서 이제 팔달문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만합니다. 부터는 이제 호반마을 경유하는 노선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예, 항상 이제 광주 신도시 버스 노선 설명하면은 빠지지 않는 노선 있죠. 마을버스 2번입니다. 이 노선은 웰빙타운, 광교 중앙역, 그 다음에 상현동, 그리고 호반마을까지 광교 신도시를 구석구석 도는 노선입니다. 아까 많이 봤던 중흥아파트나 광교 에일리넷들 쪽은 경유하지 않는 것이 또 이 노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55번 버스입니다. 호반마을에서 신분당선 이용해서 서울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까지 가장 짧은 그 길로 가줌으로써 신속하게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노선은 흥덕에서 상현역 연계를 위한 그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만큼 흥덕지구와 호반마을 일대 아파트들은 생활권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시면 이제 흥덕지구와 분당선 기흥역 그리고 용인 에버라인 강남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노선입니다. 지하철 환승하기에는 참 유용한 노선입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이 동네를 지나가는 신분당선, 분당선 그리고 용인 에버라인 조금 멀긴 하지만요. 그렇게까지 다 경유해주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22번인데요. 이 노선의 특이한 점이라면은 보통 대부분의 노선은 수원시 동부차고 공영차고지에서 노선이 끝나는데요. 이 노선은 더 올라가서 수원시 연화장까지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화장을 생각해서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배차가 좋진 않아요. 단 2대로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무시 못할 점은 이 호반마을에서 수원역을 꽤 직선으로 가준다는 점이에요. 운 좋게 잡으면은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환승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65번입니다. 65번은 수원시에서 거의 탑3 안에 거의 제일 자주 온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은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거의 신호 하나 지나면은 바로 다음 차가 오는 뭐 그런 정도로 자주 오던 노선이었는데요. 이 노선 그만큼 선형도 좋습니다. 요새 이제 길이 좀 막히기 시작하면서 좀 지하철이 조금 더 환승하는 게 좀 더 빠르지만 뭐 도로 자체로 봤을 때는 65번이 그렇게 돌아가는 굴곡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북수원 일대도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면은 일반 버스지만 수원시를 벗어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 안양까지 가는데요. 보통 이제 광교에서 새로운 수원을 벗어난 다음에 용인, 화성, 이제 멀면 오산 한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시계를 벗어나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자주 오는 만큼 단점은 앞차랑 붙으면은 차가 정말 안 갑니다. 이렇게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로 가는 5006번과 5007번인데요. 보통 제가 이게 영상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가는 버스를 제일 먼저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 가는 버스가 좀 뒷부분에 있죠. 그만큼 이렇게 서울 가는데 이렇게 확 메리트가 있는 노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은 흥덕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반마을에서 이용하면은 흥덕지구를 빙글 한 바퀴 다 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5007번 같이 이렇게 도심으로 간 노선은 그냥 환승 안 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순천향대병원 한남동,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서울역 환승센터 뭐 이런 데 곳 가기에는 나름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500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다 가면은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고 나서 환승할 가동 시간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현역에서 강남역까지 딱 30분이면 가게 되니까요. 뭐 흥덕지구 경유하는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저라면은 그냥 신분당선 환승해서 좀 이렇게 그 강남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계속 이제 물론 전용차도 있지만 전용차로도 막힐 때도 있고, 특히 서울 방향 진입할 때는 막판에 이제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일이 생기면서 좀 병목 현상이 있긴 나름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로 가는 전철도 다른 광교 신도시 지역에 비하면은 환승을 해야 되는, 조금은 서울 생활권인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화성 안쪽으로 가는 34번과 34-1번을 볼 텐데요. 이 노선은 이제 이 광교 호반마을 이쪽에서 노선이 같습니다. 이 흥덕지구 경유하는 길도 똑같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이제 뭐 광교 사는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한다고 하면은 한 신영통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병점역 이후로는 이제 노선이 이렇게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라서 차라리 그 이후에 수원대나 수영리 이쪽은 수원역을 가서 환승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화성 가는 노선들은 수원역 위주로 이렇게 직통 노선들이 마을버스들도 있고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34와 34-1은 좀 굴곡이 있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34와 34-1은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수영리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원대를 지나서 34-1은 봉담 택지지구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왕림 휴게소까지 가는 반면에 34번 같은 경우는 수영리까지 쭉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왕림 휴게소로 내려오는 그런 노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 구간을 한 번에 다 가고 싶다 이러신 분은 그러면은 34-1번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약간 뭐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호수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교통정보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하게 다른 그 광교 신도시 지역에 비하면은 조금 지하철 연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파트나 A1, 쪽은 지나다니는 버스가 3개밖에 없는데다 3개여도 자주 오면 상관이 없는데 셋 다 그렇게 자주 오는 노선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왜냐면 좀 이제 퇴근하려는 타이밍에 이렇게 가던 것도 있는데 차가 워낙 자주 안 오는데 그 노선밖에 답이 없으니까 타는 경우가 제법 오래 기다려서 타는 경우가 제법 보였습니다. 특히 20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차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제 18번은 좀 향후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쪽 아파트들이 타 아파트에 비하면은 입주가 조금 늦었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차가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베르닝 아파트나 더샵 아파트 이쪽은 이제 원천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제가 노선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수원과 용인을 잇는 중심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노선이기 때문에 배차도 나쁘지가 않고 꼭 굳이 광교 신도시를 위한 노선이 아니어도 이렇게 교통 자체의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요가 확보된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교통으로나 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동네 모습을 봐도 호반마을 쪽은 확실히 좀 수원시 흥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흥덕이랑 바로 붙어 있고 또 흥덕지구랑도
흥덕지구의 인프라를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광교 같은 경우는 무려 4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동네마다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루에 갔다 와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최대한 좀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를 관계에서 반겨주는 사람 없었지만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한 달 프로젝트로 결국 광교 이야기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이제 조속한 시일 내로 광교 한번 다녀본 소감을 간단하게 묶어서 이 영상들을 다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광교 이야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